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우입니다. 경찰 간부생 시험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제가 진즉에 해설을 좀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좀 다른 일정이 너무 좀 바빠서 이제야 좀 해설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저 먼저 그러면 이번 71기 경찰 간부생 시험 경찰학 구성이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총론과 구성을 먼저 좀 살펴보면, 총론이 한 24문제 정도, 강론이 1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좀 보면 총론 안에서 특이 사항이 한국 경찰사가 4문제 출제됐고요. 또 외국 경찰 파트가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경직법 없습니다. 경직법뿐만 아니라 뭐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 이 관련된 거 짜짜짜짜 없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고요. 플러스해서 내년 72기 경감부 경찰학에서 경찰행정법이 35% 들어온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요. 근데 행정법에서 없습니다. 다만 저 비례 원칙, 조리상 한 개,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 개, 그것이 한 문제. 그것을 이제 행정법으로 넣으면 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행정법 문제는 또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좀 총론에서의 좀 특징이고요. 강론에서는 생안이 5개가 나오고요. 교통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경비, 정보, 안보, 외사, 여기서 각 2문제씩 안 나온 게 있어요. 수사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가 뭐냐,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구석구석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출제됐는지, 그것이 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좋다, 구석구석에서 내는 거 좋다. 그러면 비율이라도 좀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각 분야별로 좀, 여러분 경직법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것도, 수사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 이렇게 어떤 분야별 출제, 그것도 조금 이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내년에 합쳐서 2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내년에 72기에도 합쳐서 2문제 나올 영역을 이번에 한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합쳐서 한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6문제나 쏟아져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 경찰학을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 어떤 수험생들의 어떤 능력, 또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좀 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 뭐냐, 구석구석 잘도 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교수님 출제가 확실하다. 그것도 통상 교수님들을 출제위원으로 받으면 우리 현직 분들을 넣어서 검토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출제한다. 이것이 작년 경감부에 이어서 70기 경관에 이어서 71기 경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72기 경관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충분한 재량을 가지시고 이렇게 출제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구석구석 출제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이제 경감부 경찰학을 이미 공부하셨던 경감부 출신 분들이 이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좀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면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석구석 내다 보면 그냥 구석구석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어디에서? 시험장에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올해 굉장히 좀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또 잘 본 분들은 또 잘 봤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잘 보지 못했던 곳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곳에서 나온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던 아예 그냥 모르는 아예 모르는 문제, 또 평소에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멘탈을 유지한 채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부터 그냥 막 이게 막 긴장돼가지고 막 두근두근 거리다가 그냥 멘탈 나가버리잖아요. 못 풀어요. 어떻게든 멘탈을 좀 유지해서, 남들도 나랑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남들도 나랑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멘탈을 유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를 잡아서 풀면 그것이 대충 찍는 것보다 훨씬 잘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내년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남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나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허점을 발견해서 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교수 출제를 대비해야 되겠다. 교수 출제 대비가 뭐냐? 한마디로 이 교수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군데 내는데 그것이 그냥 구석구석 출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니까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한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기본서, 요약서, 또 기출문제집 만들면서 이 교수님들 교재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뽑아서 교재에다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법 대비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엄청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자, 행정법 대비는 이번에는 행정법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 노량진 이제 그 순경 채용 시험 학원 강사님들께서 이제 내년에 이 순경 시험도 과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경 시험도 경찰학이 40문제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노량진 경찰학 강사님들께서 행정법만 몇백 페이지짜리 교재를 막 우죽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안테나를 돌려봐도 이 내년도 시험 범위 경찰 행정법에서 35%, 경찰학 안에서 경찰 행정법 35% 낸다는 이것이 정통 행정법에서 낸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기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경찰학 안에서 행정법이라고 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옛날에 경찰법, 지금 이제 국자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국자법, 경찰공무원법, 경직법, 또 유해성 경찰장비 규정, 또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법치행정, 또 의무유행 확보수단, 그다음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다 합한, 정보공개법 다 합한 것들을 경찰 행정법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행정법을 넣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안테나를 돌려봐도 관계가 된 좀 잘 알만한 사람들하고 아무리 제가 연락을 해봐도 이게 새롭게 행정법을 합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해도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강론이 15%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강론이 15%로 줄어들지만 강론에 있는 일정한 내용이 또 총론으로 또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강론은 좀 줄어들더라도 강론에 있는 내용이 총론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총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론이 더 확장됩니다. 강론은 줄어들고 총론은 확장돼요. 강론은 15%라고 하는데 총론이 확장되기 때문에 강론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 이제 총론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행정법 파트도 우리가 통상
행정법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4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행정법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총론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 행정법 파트에서 맥시멈으로 4-5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 파트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겠다. 다만 행정법 파트를 이 노량진의 특정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몇백 페이지 이렇게 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법 파트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충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게끔 그렇게 저도 내년 교재 작업을 할 때 행정법 파트 총론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법 파트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실 수 있게끔 공부하실 수 있게끔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렸어야 됐는데 미리 못 드린 것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해설을 우리 이제 경찰학 공부하시는 그 경관부 준비생 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경관부 경찰학 아예 그냥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예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채용시험은 순경이건 경관이건 범위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넓은 경찰학 관련된 전체가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승진시험은 공제회 기본서에서 100%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뭐 순경 특히 경관부 기출문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해설 맨 앞쪽에 적어 놔 드렸듯이 이 9문제 1번, 2번, 5번, 10번, 16번, 21번, 23번, 29번, 36번은 아예 승진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문제들은 빼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해설 맨 앞쪽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 문제들만 뭐 보시고 또 해설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1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좀 끊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프랑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1번부터 막 엄청 헷갈리셔서 골머리 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아마 1번을 푸시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서 확 그냥 멘탈이 나가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수님들 출제하니까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면 그냥 군데군데 내는 거예요. 군데군데 낸 것이 그냥 구석구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하나씩 보시면 자 1번에 11세기경 프랑스의 이 법원과 경찰 기능을 가진 프레보라는 이 직위 제도 또는 직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보 프랑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법원 재판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찰 기능 경찰권 그래서 재판권과 경찰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프레보라는 존재가 있었다. 프랑스에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프랑스에서의 경찰권 이론은 14세기에 등장 정립됩니다. 맞습니다. 14세기에 경찰 개념이 정립돼서 15세기에 독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독일 제국경찰법의 이 경찰 개념이 16세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에 프랑스에서 정립이 되고 15세기에 독일로 전파하고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이 경찰 개념 교행정을 제외한 그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폴릭스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 대륙법계 경찰 개념 우리 경찰학에서 공부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바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 축소되는 과정이에요. 최초에는 모든 국가작용, 모든 행정, 일체 정치, 국가 그 자체를 경찰로 그냥 보는 겁니다. 국가작용. 그래서 이 표현 국가 목적, 국가작용 이게 최초 개념인 거예요. 이게 모든 행정, 모든 국가작용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비가 된 개념이 공동체에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뭉뚱그려서 모든 국가작용 또는 국가
국가작용 이렇게 바라본 것이 최초의 개념이고 그 뒤에 좀 정제된 개념이 공동체의 질서에 있는 상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3번 지문 이것이 좀 헷갈리셨더라도 시험장에서 좀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셨으면 또 운이 좋으셨으면 이 3번에 대해서 허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대륙법계는 경찰권 개념이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작용 그게 최초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 실마리를 좀 잡으셨으면 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이후를 좀 보셨을 텐데 1번부터 헷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이 근대 한국 경찰 개념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경찰사 문제인데 유기준이 나와요. 다 그냥 유기준 내용입니다. 이 유기준이 누구냐? 이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아니라 몇몇 교수님들에 의해서 또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게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칭해지시는 분이 유길준님이시고 그래서 자 보시면 1번이 틀렸는데요. 유길준은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을 경찰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위생을 넣을 것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유길준만이 아니라 개화기 당시에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봤더니 우리나라가 어떤 위생 문제가 이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위생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찰 안에 위생도 넣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꼭 유길준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4번을 쓰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 뭐냐면 김옥균, 박영효 이 갑신정변파잖아요. 갑신정변파 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의 경찰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유길준은 영국의 경찰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국사 공부하시면서 유길준이 미국 유학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길준 미국 유학한 걸 아셔서 영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4번으로 찍으신 분들 그래서 좀 지식을 좀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이 더 그냥 이 나쁜 길로 잘못된 판단으로 빠지게끔 된 경우도 있는데 미국이 곧 영국이잖아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길준은 이 영국의 경찰 제도를 굉장히 흠모하고 또 이제 그쪽을 좀 추구한 것이 이 유길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경찰 분류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하고 라가 틀렸는데요. 가는 고등경찰, 보통경찰 구별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꼭 중국, 일본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 있듯이 프랑스 역시 영국하고 독일이라는 그 큰 어떤 제국들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이 비밀 경찰 조직이 발달한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이것이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 맞아요. 근데 이제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제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보호되는 법익이 뭐냐? 한마디로 국가적 법익이냐, 그렇지 않은 일반적 법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법익 한마디로 정치 경찰, 고등 경찰, 그래서 어떤 국가적 법익을 지키는 즉 반국가적 사범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경찰 역할을 이 고등 경찰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보통 경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프랑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비밀 경찰 조직이 발달한 이 프랑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자, 라번에 보시면 보안 경찰과 협의의 행정 경찰, 보협이죠. 독보협이죠, 독보협.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독보협. 그래서 거기 권한의 책임과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독보협, 독자성,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독보협. 이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는 것이 이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소국자. 그래서 독보협, 질질봉,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그래서 소재, 소국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독보엽, 질질봉, 소국자 우리가 뭐 늘상 외웠던 것이고요. 자, 4번. 그러니까 이제 3번부터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4번. 상황적 범죄 예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상활동 이론. 일상활동 이론은 일상코펠, 대부자, 가가 용접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코펠, 코엔과 펠슨이고요. 그래서 코엔과 펠슨 나오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I가 이너샤로서 이동의 용이성. 그래서 가가 용접. 가치, 가시성, 용이성, 접근성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용이성 맞고요. 2번에 범죄 패턴 이론은 프렌팅햄. 그래서 우리가 페브러로 외웠지 않습니까? 페브러. 패턴 이론, 프렌팅햄, 페브러. 그래서 패턴 이론, 프렌팅햄 맞아요. 맞고 어떤 패턴이냐? 장소적 패턴입니다. 시간적 패턴이 아니라 장소적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배경이 든 것도 맞고요. 자, 3번.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범죄 전이 효과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상황에 따라서, 즉 환경에 따라서 어떤 범죄의 기회는 제거하고 범죄의 이익은 줄이고, 그래서 범죄를 없애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없애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팔도 전체를 다 CCTV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CCTV 설치한 곳은 범죄가 없어지지만 CCTV 설치하지 않은 곳에 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이 전이 효과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4번.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개인의 범죄성에 초점을 맞춰? 아니죠. 개인의 범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범죄 환경, 기회와 이익을 다루는 범죄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현대적 범죄 예방이론, 현대적 범죄 예방이론이 곧 생태학적 범죄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적 범죄 예방론이 환상 집계잖아요. 그래서 환경 환경 범죄학, 또 상황적 범죄 예방론, 그다음에 집합 효율성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그래서 환상 집계인데 이 환상 집계가 전부 다 범죄 환경에 있어서 기회는 없애고, 범죄 기회는 없애고, 범죄로 인한 이익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범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이 현대적 범죄 예방론, 특히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범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것은 실증주의의 치료 갱생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어떤 특성, 그런 특성, 개인의 특성에 집중해서 그 개인을 치료해주고 갱생해주고, 그렇게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실증주의의 치료 갱생 이론입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론이 아니고요. 틀렸고요. 자, 5번. 1829년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게 3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로버트 필경이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본서 요약서에는 넣지 못했고요. 대신 제 기출문제집에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자, 3번.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통상적인 생각이었죠, 그동안. 근데 로버트 필경이 뭘 강조했냐면, 범죄 발생 사실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 이것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혁명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쉬쉬하기 급급하잖아요. 우리 경찰은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속성이 강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경찰관이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은 모르니까 계속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필경이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유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자, 6번. 경찰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틀렸는데요. 썩은 사과 이론은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조직의 체계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죠. 그래서 이 범죄와 관련된 이 가설이 전체 사회 가설, 구조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 이렇게 있는데,
전체 사회 가설은 경찰 외부의 시민 사회의 범죄가 아니라 부패.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 사회, 경찰 외부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구조원인 가설하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내부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원인 가설은 경찰 내부의 시스템, 체계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썩은 사과만 도려내면 경찰 부패가 없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썩은 사과 가설이죠. 그래서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구조원인 가설이고,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 특정한 썩은 사과에 있다고 보는 것이 썩은 사과 이론입니다. 자, 7번.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추진되었던 경찰제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좌우포도청을 통합해서 경무청을 신설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경찰 사무를 관장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최초 1894년 경무청은 한성부 내 경찰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찰 조직의 발전이 제가 청부, 총총국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부, 총총국. 근데 최초 경무청, 그 다음에 광무개혁으로 경부가 나옵니다. 이 광무개혁이 실패하면서 경부체제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무청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 번째 청부의 세 번째 경무청, 이것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이때 전국을 관할했거든요. 그래서 최초 1894년 이 경무청은 전국이 아니에요. 한성부대 경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이 광무개혁의 실패로 경부체제가 실패하면서 들어선 그때 경무청, 그것이 전국을 관할함으로써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는 맞는 표현인데요. 최초 법무하문 소속으로 설치했다가 내무하문으로 소속이 변경되죠. 맞고요. 자, 답은 경무청 관제 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아니죠. 이 갑오 개혁 당시에 우리 경찰이 경찰 조직법, 경찰 작용법을 다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경찰 조직법이 경무청 관제 직장이고 경찰 작용법은 행정경찰 장정이죠. 그래서 그 경찰 작용법인 행정경찰 장정이 이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라에 한성부의 5분에 경찰지서를 설치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서장을 경무사가 아니라 경무관이죠. 그래서 경무사는 경무청의 장이 경무사고, 이 지서장, 경찰 지서장은 경무관으로 보였습니다. 틀렸습니다. 미음,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했다. 그것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최초 4번으로 정답 공개했다가 복수정답 처리돼서 1번까지 복수정답 처리된 지문입니다. 자, 4번을 먼저 보시면 중경 임시정부에는 내부 아래에 경무국이 아니라 경무과죠. 그래서 최초 상해 임시정부 때 경무국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중경 임시정부 때는 경무과가 설치되고 또 경위대가 설치됐죠. 그래서 이제 경무국이라고 적어서 이제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별도로 경위대를 설치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경위대는 어디 소속이죠? 내무부 직속으로 설치됐어요. 경위대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별도로 설치됐다는 말은 경무과와 별도로 설치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특정 교수님 교재 표현에서 그냥 따온 것인데, 그 교수님 교재 표현에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무과를 뒀고 별도로 경위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별도로 경위대를 설치했다는 말은 내무부와 별도로 설치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경무과와는 별도로 설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 뒤쪽은. 자, 1번은 최초 맞다고 했다가 이제 틀리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왜 틀리냐. 자, 1919년 이제 임시정부를 설립하죠. 그러면서 이제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임시정부를 설립합니다. 근데 조직법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을 만들어요. 이게 조직법이죠. 임시정부 조직법이죠. 이게
1919년 4월 25일 날 만듭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관제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이것은 언제 만드냐? 1919년 11월 5일 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정에도 이것도 조직법이고 이것도 조직법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경무국이 있고 여기에도 경무국이 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근거한 것인지 임시관제에 근거한 것인지, 여러분,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 임명된 것은 8월 12일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1919년 8월 12일. 그러니까 임시관제 11월 5일에 근거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 근거해서 임명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나오면서 경무국장으로 김구를 임명했다 하면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특정 교수님 교재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교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복수 정답 처리됐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9번은 제가 이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린 사항이거든요. 뭐냐? 자, 국가수가 뭐하는 기관이죠? 부검하는 기관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래서 시체를 해보려면 5대5로 쫙 깔은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5년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찰 공무원법은 사람법이잖아요. 사람법. 그래서 숫자 6과 9가 이 위아래로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그래서 사람법. 사람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969년이 경찰 공무원법, 사람법, 경찰 공무원법 제정 연도는 1969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경직법은 53 경직. 그래서 53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 53 불고기를 하려고 불판에다가 오징어 삼겹살을 딱 얹으면 딱 오징어가 경직 되겠죠. 그래서 53 경직, 53 경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한 것이 이 문세광이라는 자가 유경수 여사를 8.15 기념 행사하는 그 현장에서 유경수 여사를 시해한 그 사건 뒤로 경찰에다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 체제로 확장시켰죠. 그것이 영부인 치사 사건, 영부인 치사 사건으로 요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4년 영부인 치사 사건 그렇게 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원의 53년, 가의 55년, 나의 69년, 라의 74년 그 순서가 맞고요. 자, 10번 아주 외국 경찰사 문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미리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외국 경찰 문제가 두 문제나 그냥 버젓이 이렇게 나온 거 참 안타깝습니다. 자, 10번 가부터 보시면 가. 일본의 관구 경찰국은 동경경시청과 북해도 경찰본부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행정구역이 도도부현 시정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도도부현이고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시정촌입니다. 근데 그 도도부현의 도가 동경도, 이 도도 한자가 달라요. 처음은 이제 도시도자고 그 아래는 이제 고을 도자예요. 그래서 동경도, 그다음에 북해도, 홋카이도, 그다음에 도도부, 부는 오사카부, 교토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도부현의 도도부가 그냥 뭐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몇 개 있는 것이고, 현이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이 한 43개인가 그렇게 좀 많죠. 그러나 어쨌든 도도부현이 있고 시정촌이 있는데, 그 도도부현 중심으로 해서 이 동경경시청, 북해도 경찰본부 제외하고 전국에 7개 관구 경찰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나의 프랑스에는 특별히 군인 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경찰 직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 훈련을 일정 기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경찰 부대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이 군인 경찰입니다. 근데 그 군인 경찰이 국립 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인구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 경찰이 담당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 관할은 많지 않은데 지역 관할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다에 독일의 연방 헌법 보호청이 나오는데 연방 헌법 보호청은 경찰 기관의 하나로서 맞아요. 근데 맨 끝에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연방 헌법 보호청은 수사권,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국가사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해야 되면 보통 경찰기관한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독일의 연방 헌법 보호청이다. 자, 라마는 이제 다 맞는 표현인데요. 미국의 군 보안관은 그 밑에 모든 경찰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경찰 집행기관이 경찰권을 다양하게 행사하는 것이 미국 경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에서, 모든 주는 아닌데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영국의 지방경찰은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4원 체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3원 체제가 내장위죠. 그래서 내무장관,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위원회, 그래서 내장위였던 것이 지금은 내장치치입니다. 내장치치. 그래서 내장치치, 내무장관,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치치, 치안위원장, 치안평의회, 치치, 치안위원장, 치안평의회. 그렇게 현재는 사원 체제, 내장치치다, 내장치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맞는 표현입니다. 자, 11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게 여러분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큰 분류가 이렇게 전략지향, 문제지향, 이웃지향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 전략지향 자리에 지역중심을 넣어서 지역중심, 문제지향, 이웃지향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번 지문 자체가 이 순경 20년도 1차인가요? 그때 기출 지문이어서 제 기출 문제집에도 있는 표현이라서 1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2번, 3번은 그냥 당연히 맞아요. 왜냐? 2번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맞잖아요. 그죠?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포괄적인 활동자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맞고, 3번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조하고 맞습니다. 4번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윌슨 사이먼, 이 생뚱맞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윌슨 사이먼이 이 행정학자, 정치학자 이제 그런데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사회 경찰활동하면 기존 기출문제에서 지트버 문꼬레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심 경찰활동에 트로야노비치 버켈로, 그 다음에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에서 문골 S, 그래서 골드슈타인, 에크 스펠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트버 문꼬레스 거기에 안 들어가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것이고 2, 3번은 그냥 뜻에서부터 그냥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4번 찍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정말 물론 잘 못 봤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12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자, 가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죄송합니다. 7명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라.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 1명, 이 2명이 상임이 되고요. 5명이 비상임이 돼요. 이게 이제 국경위랑 다르고, 국경위는 상임위원 한 사람만 상임인데 이 시도자경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이 2명이 상임이 되겠습니다. 자, 나번. 시도자경위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 규정이죠.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것도 역시 국경위랑 다르죠. 국경위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두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어떤 인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랑 다른 조항이고요. 다번은 이제 국경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도자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국경이랑 똑같습니다. 자, 13번. 경찰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다 맞는 표현인데요. 자, 가번.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그 밑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다 여러분 알고 계신 표현이고, 다만 나하고 다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나의 학업을 이유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조항에 이것을 넣어놨고요. 지금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단 넣어놨고요. 이제 조만간 실행이 되겠죠. 자, 답은 병역 복무를 위해서도 유예할 수 있는데, 이 병역 복무 기간은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왜냐?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 즉 2+1년 이거 외로 군대는 갔다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라번. 임용 또는 임용 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겠죠. 뭐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14번.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아까 그 뭐 6.1주 문제라든가 외국경찰 문제,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틀린 지문이 마가 틀린 지문인데요. 이게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 해경서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 다항에도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나오거든요. 둘째 줄에. 자, 다항을 보시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처 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맞죠? 그건 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경찰청장, 해경청장 등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또 나와버리니까 이 나번에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푸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번에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당연히 전국 통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 해경청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나번에 범칙금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우리 경찰서 단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번이 틀린 건데,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죠? 마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즉 관공서 주치소란이죠. 관공서 주치소란은 20만 원 이하 벌구과가 아니라 60만 원 이하 벌구과죠. 그래서 방광암출, 주거. 방광암출이 20만 원 이하 벌구과고, 주거, 관공서 주치소란, 거짓신고, 이 두 가지 항목이 60만 원 이하 벌구과죠. 그래서 현행범인 체포나 또는 체포영장 관련해서 경미범죄 특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 주거, 관공서 주치소란과 거짓신고,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관공서 주치소란 20만 원 이하가 아니라 60만 원 이하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15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자, 2번 경찰 비례 원칙. 경찰 비례 원칙의 세부 원칙이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래서 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새로 제정된 이 행정기본법에서 이 세부 원칙까지 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이, 자, 경찰 비례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이 상당성의 원칙이죠. 필요성의 원칙이 아니라.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한 만큼만 해라. 즉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면 국민에게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요. 상당성의 원칙이 공익과 사익을 좀 비교해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한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봐. 그래서 상당한지,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 상당한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비례 원칙, 공익과 사익을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된다. 그것은 적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15번
뭐 다 맞추셨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번에다가 적필상을 전부 다 얼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자, 16번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이거 완전 이 정책 결정 모델 행정학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학 다 하셨으니까 내년이라면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마 다 맞추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행정학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2번에 쓰레기통 모형, 아니 쓰레기통처럼 정책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이 뭐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모이듯이 쓰레기통 안에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행위자 여러 가지 것들이 쓰레기통 안에 모여서 막 굴러가다가 우연한 촉발 기회를 받아서 정책으로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자, 쓰레기통 모델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 이렇게 뭔가 막 질서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그냥 뭐 어수선하게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모이듯이 정책 결정 역시 쓰레기통 안에 여러 가지 정책 문제들, 참여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굴러다니다가 어떤 촉발 요인에 의해서 우연찮게 결정되는 것이 정책 결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거기 환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모델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틀렸고요. 자, 17번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징계 집행 경기 중임이거든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경기 중임 뭐냐,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 경징계는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해.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기관장한테 의결서 정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기관장이 15일 내 집행을 해요. 근데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한테 의결서 정본을 보냅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임용권자한테 보내야지.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하려면 기관장이 임용권자한테 보내는 것은 지체 없이 보내야죠. 그래서 경기 중임 설명 드릴 때 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그것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추셨으면 이 시험 현장에서 이 두근거리는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멘탈이 강해지면서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실마리를 차에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라고 되는데, 물론 이제 시험 현장에서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18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여러분 3번 4번은 그러니까 단어의 뜻인데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1번 2번인데, 자, 1번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관직 근로자, 의무경찰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왜냐? 인권보호 규칙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싸그리 다 들어가는 거죠. 의견까지.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뭐냐? 세 번째 줄에 인권 문제에 대한 심의기구, 이 인권위원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의기구라고 적지 않고 심의의결기구라고 적었으면 이게 확 그냥 틀린 지문이라고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근데 심의기구라고 해놓으니까 살짝 넘어가죠. 그러나 나머지 것이 별 문제 없으니까 딱 그쪽으로 필히 꽂히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고, 설사 그걸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심의기구라는 것에서 필히 꽂히셨어야 되는 거죠. 왜냐? 1번이 맞으니까. 그러면 3, 4번이 다 단어 뜻인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19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인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죠. 그래서 이게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도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도 있고 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이것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다 외웠지 않습니까? 국가비품, 청집 영정, 그 다음에 국가종친 복직 겸용법, 그 다음에 경정 제거 지휘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 비밀엄수 의무부터 이제 시작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청렴의 의무 쫙쭉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종교중립, 친절공정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직자가 있는 것이 직무상 의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신분상 의무인 거죠. 그래서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경찰공무원법상 의무는 자 정치관여 금지, 제복 착용 의무, 거짓 보고 금지, 주의권 남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정 제거 지휘 이것만 생각하시면 바로 그냥 풀었죠. 그래서 경정 제거 지휘에 들어가는 것이 가번에 정치관여 금지, 네, 마의 지휘권 남용 금지, 그다음에 아의 거짓 보고 금지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정치관여 금지 의무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이제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경찰공무원법에 새로 생겨서 그래서 전에 암기문구가 달랐는데 이렇게 경정 제거 지휘로 통일시켜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9번 그렇고요. 자 20번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2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2번이 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단서를 수집 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장이 아니라 소속 감찰부서장이죠. 경찰기관장으로 가려면 감찰 활동 결과 즉 결과 보고를 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 이 2번 이 조문이 감찰 착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서를 발견했을 때는 소속 감찰부서장이고 활동 결과 보고는 기관장이고 그분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좀 잠시만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